토론자인데 두 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영수 동지, 김동성 동지 하시고 10분씩 시켜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더 심화해서 토론할 주제가 있으면 좀 제기를 해주시고, 제가 좀 한 3개 정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게 3개 정도 뽑아놨는데, 우선 토론을 듣고 우리가 더 토론할 주제도 뽑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영수 동지. 예, 원영수입니다. 저는 앞에 발제에 대해서 코멘트라기보다는 문제의식을 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민주노조에 관한 논의 자체가 한국 중심의, 한국이라는 민족과의 틀 내에서의 이제 흐름만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전 세계 흐름과의 이제 유기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과 공간적으로 좀 재구성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위해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위기고 현재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끝에 썼지만은 위기이냐 아니냐 얘기도 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라는 얘기를 갖다가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 아니었던 위기도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확장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민주노총만의 문제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75억 인구 중에서 이제 55억 취업이라는 좀 형태를 좀 하게 되면 이제 약 35억 정도가 이제 노동자이죠. 근데 이제 그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고용, 나라보다 지역마다 차이를 가지면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했을 때 만국의 노동의 단계를 하라 그랬을 때 그 숫자가 나온 거죠. 35억이 단결하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이제 그 숫자로만 존재할 뿐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동력 가운데 조직들은 2006년 이후에는 국제노총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제 반공주의에 선봉했던 국제자유노련과 기독교 노련, 노총 두 개가 합쳐져서 전 세계에서 그 163개국 332개 이제 전국 조직에 한 2억 명의 조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35억에 비하면 극히 소수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2차 대전 후에 노동자의 단결을 추진했던 세계 노련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붕괴 체제의 해체 이후에 이제 명목상은 이제 9,600만의 조합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 거고요. 더욱더 안타까운 사례는 이제 중국인데, 현재 중국의 상태는 이제 최악의 사회주의가, 최악의 자본주의가 접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13억 인구 가운데 노동자들은 3억이 이제 총공회를 통해 조직이 되어 있는데 버림받은 거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중국 노동자, 특히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재의 노동의 상태, 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제3세계 노동운동에서 한때 브라질의 국제 남아공의 코사투 민주노총이 이제 삼각동맹 형태로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셋 다 맛이 갔죠. 셋 다 현재 이제 민주노총의 위기를 민주노총만의 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지기 전에 정점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000만을 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까지. 지금 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이 나서 사실 이제 노동조합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는 역사적으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결성된 거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정확하게 국제적 노사정 기구 아닙니까? 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기구지만 체제 수준을 하게한 거고 관계를 뚫고 그나마 한국에서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가장 진보적인 정부라고 하는 현 정권 아래서도 요것의 기초도 이제 안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럼 국제노총이 2억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전 세계 노동계를 대표하느냐?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을 대표만 하는, 대변만 하는 국제 노동 NGO가 아니냐.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운동이나 NGO와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자기 조합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 대중들이 있는 이런 운동인데, 지금 현재 국제노총은 옥상옥의 옥상옥 이런 이제 현실의 노동자를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할 글로벌 노동운동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사회적 노사정 합의를 강요하는 언론들,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 공적이죠. 전 사회적인 공적이 된 거고, 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느냐, 양보를 하라는 거죠. 양보할 게 없는 사회인데,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그 남북 분단 체제 하에서 남한 사회 노동에 이제 시민권 전혀 없다는 거죠. 노동 적대 사회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노동 존중을 얘기하겠는데. 노동운동의 이제 활동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의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이데올로기 체제의 이제 노동 적대성, 이 부분들이 빨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민주노총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안팎이죠. 안팎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이고, 민주노총 건설할 때 가졌던 전략, 한별노조 건설과 정치자력화라고 하는 양대 축의 전략은 모두 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고요. 선별노조야 사실 이제 그 선별노조의 개입적 단계로 확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실패하고, 거꾸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제 더불어 상층 노조의 이제 사회정치적 옆구리,
된 거죠. 정치 세력화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이 여전히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중 질환과 자멸이고 현재 상태에서 정당으로서는 이제 정의당 노동당이 있지만 둘 다 굉장히 위해서 노동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도권 내에 이제 정의당이 배타적 대표성을 하는 그 상황. 정의당 역시 노동이 없는 당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세부적으로 이게 문제 저게 문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두 가지에서 결정적인 실패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략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전략이 없는 관성의 운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방향이 없는, 목표가 없는, 길라잡이 없는 이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건 현상을 보여주는, 현재 문제점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운동의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운동 자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혁신에 대한 뭐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꾸로 지난 200년간의 노동운동 역사를 뒤집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들은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동안 노동운동의 발전을 수동했던 여러 가지 전략 또는 모델의 이제 위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시위주의, 비즈니스 유니언이든 또는 뭐 양날묘분들, 정치적 조합주의로 표현하는 좌파의 계급투쟁적 노동조합 운동 논의들, 또는 이제 선별노조와 이제 원빅 유니언, 상반기를 얘기했던 생비칼리즘 노선이든,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노동조합도 국제적으로 볼 때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위기, 기존 모델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사회운동 조합주의든 일반 노조든 지역사회 노동조합이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왔고, 사실 그 개념들이 주였고, 그에 따른 실천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왜소하거나 초라한 수준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그 발전을 추동했던 주된 전략 모델들도 실패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들, 다양한 실험적 대안들도 별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0년에 걸친 노동운동이 성장 국면을 이제 건너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사실 이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노동조합의 힘을 표현하는 조합원의 수라든지 조직률이라든지 파업 손실일수, 이런 지표들이 거의 바닥을 치는데, 그 이상으로 사실은 그 20세기 후반 그 제도화의 덫과 내국에서는 권력주의 무게로 인해서 이제 그 노동운동이 본래 가졌던 그 요소를 이제 상실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같은 경우는 거대한 이제 노동의 전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이제 대중적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자 정당, 그리고 더불어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열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실 복지국가 수로가 잘못 이해되고 있어. 원래 출발 자체는 독일 3인당에 대해서 3인당의 이제 그 운동에 대한 이제 운동에서 나왔던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이후에 분화되고 분리되고 해체된 거죠. 해체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노동의 정당이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찍은 것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죠. 이게 해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나 그 지역 이외에서도 좌파정동의 이제 유럽화 노동조합의 이제 후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5억의 노동자를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대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노동의 하나의 축이었던 이제 정치 세력화의 실패가 가져온 상황은 이제 강제된 생각할리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치적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는 그다음 정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 이익을 전혀 대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당의 모델들은 보이지 않고 또는 그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한 상태에서 거꾸로 생각할리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그 노동 근데 이런 과정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의 변화,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이제 변화와 변신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 계급의 변화가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선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의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현재 상태에서 비정규직이 새로운 주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실질적 성과는 없다. 엄청나진 않죠. 주류 노동조합들은 주로 외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이제 조직하려는, 그리고 소위 이제 프리케리아트를 조직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재 이제 상황을 돌파할 수 만큼의 주체로 성장한 사례는 없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자본의 운동 특권적인 차원에서 작동이 되는 반면에 노동의 대응은 다 일국적 체제라는 틀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일국적 대응을 넘어서 국제연대를 통해서 대응하자라는 주장은 나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만한 노동조합이 국제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취약한 거죠.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사실 정당의 문제, 노동자 기업 정당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왔던 주류로 왔던 이제 서민당, 사회당, 노동당류의 제도 좌파뿐만 아니라 제도와 비제도에 걸쳐 있는 공산당 모두 다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의 유기적 연대는 모두 파괴됩니다. 20세기 후반에서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노동조합은 정당으로 자립화되거나 또는 분리된 현상이고, 거꾸로 노동조합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을 상실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냉전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시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시리자의 이제 성장과 실패, 패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사례를 핵심적으로 보자면 궁극적으로는 시리자의 실패는 이제 핵심에 있어서 이제 삼인주의 실패와 아주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지적돼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리자의 패배는 그리스 일국 내에서의 이제 시리자의 패배 한계일 뿐만 아니라 유럽 좌파 전체의 한계다. 서민당 왼쪽에 있는 좌파들의 모두의 한계가 이제 드러났던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소위 이제 진보를 붙이든 안 붙이든 어쨌든 정당과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누적된 불신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제된 싱디칼리즘에 또 이 부분들이 더 무게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당을 해야 되겠죠.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회피한 어떤 다른 문제로 해결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지난 이제 노동운동의 위기 성공에서 약 20년 정도의 이제 그 논쟁에서 정파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양날의 칼이죠. 현재로서는 민주노총 위기의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민주를 가지 않은 것이 앞에 시사저널의 기사에서는 민주노총의 집중적 구조, 분산적 구조, 권력 구조라든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핵심은 내부의 정파의 분열과 합의를 할 수 없음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파에 대한 공격은 노동운동의 이제 활동하고 현장 조직 또는 현장 조직과 이제 다양한 수준의 이제 지역 조직이든 선별 조직이든 있는 그 광범위한 활동가 군들이 그러니까 그를 향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이 활동가 군들이 이제 노령화, 재생산의 실패, 그다음에 대중적 영향력 상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현장 조직 같은 경우는 선거 조직으로 전락 등의 이제 많은 내부적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정파의 폐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노람들이죠. 자기는 자기 정파는 활동가 조직이고 다른 정파는 이제 다른 활동가 조직들은 정파 폐해로 하는 이제 이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자해하는 이런 관행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얘기하는 정파가 해결 조치라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 또는 이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인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왜 위기인가라기보다는 왜 위기가 지속되는가 더 냉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실패한 모델 중에 하나를 약간 포장해서 새로운 걸 하나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 이제 다양한 진단과 다양한 해결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실천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접근들은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서 되겠지라고 하는 주관적 희망으로 끝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의 1, 2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해결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다.